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1일 토요일의 찐시황 Hello everyone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찐시황입니다. 6월 말일까지 해서 어제까지 금요일 6월 말일로 해서 2023년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피하신지 아니면 좀 많이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이번 올해 좀 주식 좀 쳤네 라고 생각하실지 참 만감이 교차되는 상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럴 때 좀 많이 생각이 들죠. 어제도 저도 일정 끝나고 퇴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뭐 이러면서 주식 매매 어차피 뭐 제가 관심이 많은 쪽은 이제 주식 관련된 재테크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생각도 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상반기에 볼까요? 국내 증시가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게 되면 딱 이런 자리입니다. 즉 종가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8.5%, 한 15% 올랐죠. 코스피는 15%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좀 더 많이 올랐겠죠. 예, 코스닥은 지금 보면은 종가상으로 보면 고가 34%, 27.8%, 한 28% 올랐습니다. 즉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내 계좌가 지금 약 한 15%에서 30% 사이 정도까지 연초 대비해서는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게 지수 대비해서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의 에코프로 쪽이 좀 왜곡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 빼고 나서 내 계좌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까지는 작년 대비해서 올라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아시죠? 뭐 한 4, 50% 빠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판 내 계좌가 약 한 35% 정도까지 마이너스 들어오는 거 요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움직임이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족할 만한 상황은 트레이더로서는 아니죠. 그러면 최소 올해 한번 흐름들을 볼까요? 잠깐 올해 복기를 해보게 되면 시작과 함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AI. 네,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제가 AI 가지고 많은 패널분들과 좀 싸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 테마다. 그거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은행주 사라 이러면서 격돌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AI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트렌드가 결국에는 엔비디아까지 벌어지면서 나오는 현상. 그래서 산업적인 여러 가지 여파나 이해들을 같이 끌고 좀 더 세밀하게 봤었을 때 흐름들이 어떤 게 더 큰 트렌드에 맞췄느냐 이걸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로봇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어떤 중요한 트렌드의 흐름들 로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PR 계산하면 200배 뭐 적자인 회사 이런 거 매매해야 되겠느냐. 예, 대한민국 시장은 이런 쪽에 성장을 가져가는 쪽에 대한 기대를 확 붙여가면서 성장이 결국에는 스토리겠죠. 스토리가 약간의 성과 즉 숫자만 보여주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반응합니다. 반응도 무지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증시의 특성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그냥 싼 종목, 은행주, 건설주, 사이클 바닥이니까 화학주, 철강주, 뭐 철강 포스코홀딩스는 예외.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장이 제일 우선입니다. 게다가 2차전지도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가 만약에 지금 그냥 이런 그러니까 꿈의 성장만 가지고 스토리만 붙였다 그러면 올라갔다가도 금방 다 빠졌을 겁니다. 에코프로 BM 뭐 여러 가지 양극재 업체들 물론 나머지 리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쪽의 스토리는 강력한 거죠. 거기다가 북미 쪽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보여줄 수 있는 숫자가 있다 보니까 안 빠지고 계속 움직이는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를 가져갔었는데 다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것도 놓쳤네. 이것도 놓쳤어. 2차전지도 조금 먹고 나와버렸네. 아이고 내 계좌 어떡하나. 상반기도 이렇게 좋은 장에 나 대응할 것도 없었고 너무 힘들어. 짜증나 죽겠어. 주식하지 말까. 그러단 안 됩니다. 마지막에 지금 반도체까지 피날레는 아니죠. 이 반도체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이상엽 이사가 얘기했던 피날레가 아니라 이거 정리하면 피날레?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쪽에서 역할이 나왔던 만큼 그러면 상반기 오케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트렌드. 성장을 바라면서 막
당겨오면서 그거 가지고 움직였던 이런 트렌드 인정 못하시게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지만 그에 걸맞는 또 다른 섹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확인되게 되면 나 거기 가서 충분히 들어갈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단순한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적극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크게 안 밀리고 추세 흐름들 맞춰가고 다음 레벨을 보면서 꾸준히 움직이는데 나는 그냥 예전 종목들 가지고 이거 언제 오나 쳐다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 장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런 또 다른 트렌드 변화가 맞춰 가려고 하는 움직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815 모니터에서는 특히 찐시황에서는 이런 거 충분히 섹터를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특히 지지난주 찐시황에서 후공정 업체들을 그렇게 털었더니 뭐 프로텍,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해당되는 종목들은 다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는 일단 주도 쪽은 잘 웬만해서 찐시황은 안 놓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같은 경우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조회수가 좀 적었습니다. 제가 로봇을 써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로봇도 섹터가 서두가 그랬죠. 섹터가 좀 다르게 간다. 즉 세분화된 쪽에서 의료용 로봇 그리고 또 분리 로봇 AMR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주였죠. 네, 물리 로봇 AMR T 로보틱스 같은 경우 쭉 움직이고 변화가 나오고 그다음 큐렉소 이런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들이 시장의 트렌드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또 언급을 드리다 보니까 스터디 잘하면 찐시황만 잘 봐도 돈이 들어온다.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서 잘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광고인가요? 홍보인가요? 아무튼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한 2주 됐습니다. 장중현의 명 MC 죄송합니다. 명은 아니고요. 김 씨입니다. 김 MC. 네. 사회를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여러분들과 가족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그 시간대는 제가 뭐 다른 스케줄도 있고 아니면 매매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 매매는 오전에 집중 그리고 쭉 갔다가 오후 때 들어서 오후장을 바라보면서 눌린 종목들 집중 매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일단 뭐 포기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좋아서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매매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그래도 지금 진행하는 거 너무 행복하고 또 같이 잘 맞춰주는 웅이사 매매 보면서도 많이 배울 것도 있고 행복한데 중요한 건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쭉 종목 올려주시는 것들 보고 저희가 상담할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왜 맨날 둘이 앉아서 맨날 팔라고 그래? 매도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걸 올려주시는 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도 아마 좀 2년 뒤 아니면 장밋빛 전방으로 보면서 이거 한 다음 사이클만 들어오게 되면 계산해서 보자 한 5년만 기다리시기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버티고 기다리세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하셔서 종목 상담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보통 제가 한때 한경에서 저한테 이때 비슷한 시간대 종목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만에 저 잘렸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상담하신 분들이 다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한테 물으면 무조건 정리하고 트렌드가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런 쪽 얘기는 나도 하겠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좀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게 무시하고 또 계속 정리만 하라고 한다. 이 가격대에서 나 마이너스 40%인 건데 어떻게 자르라는 얘기냐. 저 인간 잘라라. 그래서 내 종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을 잘라라. 그래서 잘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은 사람의 심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들고 손해보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나한테 아 그래 오늘 이렇게 하면 좀만 참으면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들 이게 희망 고문입니다. 해보니까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릴 수는 있겠죠. 뭐 그냥 이거 방치해 놓고 여유만 되고 있으면 둬도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사이에 내가 마이너스 40%가 봐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 40% 이상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반이라도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갔었을 때 효과를 충분히 내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강한 변화가 나서 계좌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멈춰 있다는 거는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더 입장적으로서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노하우를 충분히 드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좀 불편하신 게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약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웅이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내 돈을 투입했는데 그렇게 크게 아니면 좀 지쳐가게 두지 않습니다. 그걸 천재적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정리하세요, 매도하고 저는 안 삽니다. 웅이사 표현이 그거죠. 저라면 안 삽니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 뭐 어떤 막연한 희망 고문 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저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게 되면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상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힘드시죠? 투닥투닥 이게 힘드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회피하는 거죠. 뭐 지금 당장 40% 종목 마이너스 난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시고요. 제가 편하려고 하면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 안 올라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저는 그렇게 매매하고 도움이 안 되는 상담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웅이사도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명쾌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간 제 기준의 상황에서 제가 보는 차트에서 여기서는 또 기술적인 상황 쪽에서 이거 이탈하게 되면 저는 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약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단서들을 드리는 게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은 솔직히 접으십시오. 저희 그렇게 상담 안 할 겁니다. 우리사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듯이 저희 매매하듯이 날카롭게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는 쪽으로 가셔야겠죠. 저희 뭐 한경와우에서 입만 터는 전문가들 너무 날카롭네요. 예. 입만으로 사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포인트로 상담을 받는다는 느낌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좋은 종목이니까 기다리시면 더 올라갈 겁니다. 아닙니다. 정리하게 이 정도에서 못 지키면 정리하십시오. 아니 지금은 많이 빠졌는데 단기 반등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정리하십시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입니다. 꼭 염두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었죠? 어제 보니까 아직까지 아이디도 기억납니다. 송송사님, 네, 매매하셨던 거, 그러니까 제 종목 가지고 몇 개에서 수익도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은 뺐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하지만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 종목으로 이제 손해 봤다는 것 부분과 그리고 또 만약에 일반적인 제가 제 종목으로 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 막 울컥하네요. 그건 좀 아니고요. 네,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채택 안 했을 겁니다. 슬쩍 지나가죠.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언제 몇 월 며칠에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까지 갔죠. 이렇게 이런 것만 얘기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있죠.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저는 상담으로 올 때 차라리 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매매했다가 지금 아직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거 올려주세요. 저는 바로 보고 오히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더 현실을 직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올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시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저희는 일단 매매 차원으로 많이 대응하다 보니까 뭐 저 보고 뭐 단타쟁이 뭐 다 어떤 얘기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뭐 운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생각했던 내 방향들이 아니다. 내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합니다. 네, 손절 밥 먹듯이 합니다. 하고 올라가면 웅이산 표현처럼 웁니다. 예, 그것도 많이 웁니다.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그럴 정도로의 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수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게 매수인데 매도를 못하세요. 매도에 대한 기술들. 그러니까 즉 타이밍은 다 필요 없고 매도, 손절 아니면 익절 세 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보유는 있는데 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샀다가 가만 방치하게 되면 보유입니다. 장 좋으면 누구나 다 올라가요. 근데 그런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게 끌고 가다 보니까 나머지 다 소외되는 현상. 이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강세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도주가 스타일로 쭉 가서 이게 300% 올라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나머지는 10% 아니면 와 이건 지수가
한 50% 올랐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도 섹터 시가총액 강한 종목들이 300% 올라서 지수를 한 50% 끌었다. 나머지들은 처참해요. 못 따라가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10개 중에서 2개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5개는 보합, 3개는 하락.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쪽으로 쫓아가서 내 계좌를 맞춰가는 게 가장 큰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겠죠. 그럼 아니 내 걸 안 좋게 봐? 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나를 바라봐주는 거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게 내혹하다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던 내용들, 아니면 제가 장 시작 전에서도 종목들 얘기를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다 보니까 좀 주저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겠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들 얘기 드리고, 너무 작은 종목만 아니면은 제 투자 아이디어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되 아니면 또 매매 이용하시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준에서 난 저 사람이 얘기했는데 따라가서 매매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얘기해서 한 3%, 5%이 정도 밀리기에는 가차없이 손절할 거야. 왜? 김 대표가 또 좋은 종목 줄 테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죠. 그렇게 돼야 좀 더 훈훈한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해야 될 것 부분의 첫 번째는, 근데 오늘 시황 얘기, 매크로 얘기 별로 안 드리려고요. 어제 또 미국이 밤 사이에 올랐네요. 다 있죠. 그냥 찌시안 보셔도 돼요. 미국 올랐는데 일까요? 네, 미국이 올랐어도 한국 시장이 오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내일 그나마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달러가 좀 하락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덱스가 102.55대까지 내려오기 시작해서 달러는 달러 약세, 워낙 강세 기조가 만들어지고 7월 초에, 그러니까 저희 개장 전에 한국 수출입 동향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 이때는 좀 반영되겠죠. 혹시나 원화가 1,300원대 밑으로만 내려가주는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또다시 뿜뿜, 네,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런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는 7월 1일 날, 7월 3일 날, 네, 또 임 대표님 주재하에 저희 8.15 모니터 주간 전략 회의라고 하면서 또 맨날 보던 그분들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하긴 한데, 그래도 임 대표님의 믿을 만한 오른팔 왼팔 네, 깍두기도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월요일은 또 시장 얘기, 또 종목 얘기 자세히 또 드리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연준의 행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람들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잘 맞추지도 못하면서 맨날 금리 올린다고 할까? 그거라도 계속 압박을 줘야, 막상 금리 올릴 시점이 더 이상 안 올릴 시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땐 그 뒤 얘기고, 우리 어차피 데이터 의존적이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제 나왔던 PC 지표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3.8대 이러면서 3대를 본다라고 해서 시장은 환호했지만 코어 PC는 또 그렇지 못합니다. 4.6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고 식료품, 에너지를 빼면 그 변동성이 큰 걸 빼게 되면은 이쪽 코어 PC는 여전히 높다라는 쪽을,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보기에는 이거 높은데 어떻게 금리를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되고 금리는 일단 2차례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이죠. 그래서 주택 관련된 쪽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벌써 4월달, 그러니까 5월 지난 2달 전이죠. 그게 최신이니까 이거는 계속 올라오고 3개월째 올라오고 플러스권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주시를 하는 거죠. 주택 관련된 쪽,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고, 거기다가 이걸 또 연결시키는 게 소비랑 고용이겠죠. 이게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주택 가격도 쉽게 안 빠질 수가 있겠죠. 지금 또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주택 쪽이나 부동산 쪽에서 약간 쇼티지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때 사람들 이동이 없다가 그때 또 교외로 많이 나갔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경기가 리오프닝과 함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일자리는 계속 생겨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대도시 가서 일을 하겠다. 물론 이제 갖고 있던 돈이 쭉 떨어졌다 보니까 일을 하러 가겠죠. 일을 하러 가는 사이에 그럼 거기 가면 또 내 쉘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주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주지가 그 사이에 안 지었어요. 그 인플레이션, 예전에는 집 짓게 되면 한 5만 달러인데 지금 한 7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업자들도 안 짓겠죠.
돈도 안 남는데 이거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은 여전히 경기는 그래도 신규 일자리나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데 주택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연준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 금리를 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또 못 올리고 금리를 못 낮추고 더 올리는 꼴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죠. 매파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완전히 탁 턴해서 지금 난리 났다 생각하는 쪽은 영국이죠. 영국은 예, 아마 후손들한테 엄청 큰 빚을 지는 겁니다. 저런 결정을 해가지고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산업 금융 빼고 남는 게 야, 너무 같네요. 예, 그런 이제 정치가 중요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시장은 그래도 거의 다 왔을 거야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건 체크를 해야 되겠죠. 특히 코어 중심으로는 체크를 하면서 핵심은 주택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할 텐데 시장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물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디플레이션 쪽으로 쭉 자리를 디플레이션은 아니죠. 예. 물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돈은 물론 유동성이라고 하는 M2 자체는 미국이 많이 꺾입니다. 꺾여서 이제 쭉 금리 인상과 또 연준의 대차주 대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흡수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개인 단으로 가게 되면은 개인 단이나 오히려 또 그동안에 저축했던 저축률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금은 돈은 좀 있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그러면 금리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기다가 혁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회사들은 우리 그냥 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생각보다 괜찮은데 지표들 보세요. 지금 최근 나오는 거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109.7이 뭡니까? 거의 110대 들어가는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나오는 데이터인가요? 이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 소비 관련된 쪽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미국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침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미국만 보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중국 때문이니까 지금 아직 경기 부동산 중심으로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 이유는 여전히 물가 높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데 뭐가 되는 거 없겠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물가 올라서 해피한 나라 일본 하나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좀 몰리고 있는 거고 한국은 네 아직 여러 가지 중국도 봐야 되고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교차가 나오면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핵심을 잘 볼게요. 첫째 중국향이 아닙니다. 중국 관련된 쪽에 비즈니스 쪽으로 걸쳐 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손절 네 별로 그쪽을 대응한 게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쪽의 섹터가 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탕이 돼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장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와 이렇게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 우리나라가 JAL 잘하는 거 한국이 잘 투자하고 잘 따라가는 거 이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여주는 게 펼쳐져 있고 이게 첫 번째 한국이 그를 잘 이용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 볼까요? 반도체 당연하죠. AI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변화 HBM 얘기 나오면서 이쪽 당연히 나오는 거고 사이클도 있습니다. 2차전지 미국 투자했죠. 조선 다 아시는 것처럼 수주가 확 들어오는데 어떤 수주가 들어오느냐 LNG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제 LNG 수출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상 운송 쪽으로 강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LNG 또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들 핵심 또 미국입니다. 전력기기 미국 쇼티지래요. 건설기계 캐터필라 보세요. 그와 함께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에 공장 막 짓는 거 공장 IRA 법안 통해서 공장 짓는 건수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까지 보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요 세트 건설기계 전력기기 또 하나 전선도 아마 저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요 세트 미국을 바라보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의료기기 한국이 잘합니다. 한국이 잘하는데 미국이 미국 중심으로 수출이 선전하고 있어요. 가야 되겠죠. 로봇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 갔어요? 예, 건설기계 미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건설기계랑 연결될 수도 있고 2차 전지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로 공장을 건설해요. 거기다 들어가는 공장 자동화와 거기 들어가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다 누가 합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시점에서 탄생하는 게 또 하나의 주도겠죠. 화장품 뭘 봅니까? 중국 화장품 쪽에서 뽀뿜했다고요? 한국 거 다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지들 거 키운 다음에 지들 거만 보고 있다. 솔직히 한방 화장품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근데 그거 울컥하네요 또 울컥2 네.
한국 거 그렇게 다 안전검사님 막아놓고 못 나오게 하고 자기네 거 키운 다음에 이거 우리의 이게 중국 제품이야. 그래서 고차이요? 뭘 그러니까 차이 나죠. 예. 네. 그래서 애국적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 참 그렇습니다. 의료 쪽도 미국을 보는 거죠. 미국의 글로벌 재고 중심으로 코로나19 때 갔다가 재고가 확 들어갔다 온 게 쭉 빠지다가 다시 늘어나서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났던 재고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가다가 지금 한 1, 2, 3, 4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의류 OEM, ODM 쪽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무역, 한세 실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 보시게 되면은 섹터의 중심이 미국 중심의 기반을 마련한 수출의 동향들,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시장의 주도 섹터는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큰 그림들을 보시고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뭔가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국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만약에 그 미국이 원자력 쪽을 본다. 그럼 미국이 인정해 줍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 니네 한국형 원자력 쪽으로 수출해 인정해 줬죠. 그러면 거기서 한국이 잘하는 겁니다. 원자력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나왔을 때 시장이 들어가는 주도적인 섹터 변화들 이걸 꼭 체크하자라는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은 뭐 다른 것들 다 그냥 칸 만들려고 쓴 거고요. 너무 솔직하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즘 보면은 외국인들 움직임은 그냥 외국인들 포지션은 딱 거기 따라 움직입니다. 환율 따라 움직이고요. 환율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40원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550 깨집니다. 깨져서 저 밑으로도 한 번 더 밀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1300원대로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2580 안착해서 다시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거기 플러스 알파 주식도 주식이지만 현물이지만 선물이 교란을 시키기 시작하죠. 시장을 열심히 교란시킵니다. 지금 누적으로 거의 3만 개 이상으로 매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묵직해지죠. 그리고 다른 건 더 빠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뭘 하냐?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이거는 매수를 하면서 나머지는 더 팔고 그거를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죠. 돈은 더 집어넣긴 싫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로 약간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거 산 거 빼고 나면은 매도가 더 컸다는 얘기죠. 나머지 종목들은. 그 나머지 종목에 들어갈 것이냐 간택된 종목에 들어갈 것이냐 주식 투자는 해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건 뭐 다음 주에 말해서 말씀드릴 건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떤 나오는 변화 이거 한번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2540은 그래서 약간 지지권을 보였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게 왜 2540에서 지지를 받았을까요? 네, 그 비밀은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수가 딱 크게 한번 볼게요. 코스피 어디서 지지를 받았습니까? 네, 이런 거 좀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디에 지지를 받았습니까? 지지 받죠? 어디에 지지를 받았습니까? 딱 받고 돌리죠. 아니 저기 무슨 비밀이 있어요? 네, 비밀이 살짝 있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지수도 보면서 제가 만든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담할 때도 이런 걸로 많이 기준을 만듭니다. 주가가 이렇다. 저 대표님 여기 샀습니다. 이거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10%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얘기하게 되면 이거 뭐 보면은 기다리면 다시 사이클만 맞게 되면은 언젠간 올라가니까 갖고 계세요. 이런 말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 보시면은 지금 2,540원 이탈 되게 되면은 이거 파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켜내게 되면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때 2,580원 정도까지 안착하게 되면 다음 3,000원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기다려 보시죠. 어떤 상담이 났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벌어질 장중엔에서 보여줄 저희의 상황입니다. 지수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의 흐름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위안화도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약세가 좀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번 주에 나와야 될 차이신 제조업 지표, 차이신 제조업 쪽이 약간 좀 돌아주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경기 회복 시그널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진핑 3기에 들어서 엠퍼러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지금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좀 늦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약간 좀 폐쇄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바닥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듯이 뭐 이런 거 저희가 뭐 매크로 보는 쪽도 아니고 매크로에 약한 쪽이고, 다음은 저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웅장한 GAA 상용화. 이게 뭘까? 딱 보면은 게이트의 all, 대문자로 써야죠. around 이렇게 되는 하나의 약자입니다. 게이트 중심으로 다 둘러싸? 이런 얘기죠. 이게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딱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걸 통해서 파운드리와 함께 미세화 공정, 그리고 또 다음 EUV와 함께 결합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잘 해갈 때 우리는 이쪽과 함께 나오는 기술의 변화를 적용돼서 새로운 장비 또는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 같이 결부돼야 되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 근데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제가 문과생이 이해한 반도체 영향 연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참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볼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IC를 볼 때 저희가 이제 PC는 0과 1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0 하나, 1 하나. 그러니까 뭐 오진법을, 그러니까 5를 표현한다. 그럼 이진법으로 10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5다라는 숫자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짧은 순간에 후룩 지나가면서 5, 뭐 그다음 4, 뭐 11, 뭐 아니면 101, 110, 1111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화 시켜가지고 뭐를 다 이게 데이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공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게이트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여기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서 그러니까 1과 0을 표현할 정도로 봤을 때 1은 전압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압을 한 5V 정도로 좀 진입을 해요. 하게 되면은 전압이 통과되다 보니까 채널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1입니다. 그러면 5V 이하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입니다. 이게 채널이 안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통과할 때가 1, 아닐 때가 0 이런 식으로 해서 101 이진법에 따라서 쭉 하고 데이터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참 반도체 공부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기본적인 뭐 플래넬 FET, F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상황에서 그러면 면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과정들이 하나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TSMC에서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의 한 5나노급 정도쯤에서는 요걸 많이 씁니다. 핀팻, 그러니까 즉 핀을 꽂았다는 느낌점에서 하나, 둘, 셋, 3면이 되다 보니까 1, 0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3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좋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아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고 그 게이트 쪽에서 들어간 채널 수와 면적을 더 많이 접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을 만듭니다. 올 어라운드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성능과 전력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나오면서 이걸 따라서 그러면 적어도 3면보다 한 면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단순 저희 계산으로는 한 25% 더 좋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근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효과가 더 크다고는 합니다만 더 좋아지는 거죠.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AA 효과로 지금보다 어떤 변화를 나오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리하는데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핀팻 공정 대비해서 전력이 45%가 절감됩니다. 와우. 성능이 23%가 올라갑니다. 면적이 16%가 축소됩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더 많은 면적 쪽에서 칩들을 더 많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GAA를 통해서 니네 기다려 TSMC 잡겠어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서 결국은 수율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3나노 쪽도 지금 한참 많이 나오면서 저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TSMC도 3나노 쪽에서 열심히 좀 치고받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TSMC까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했었을 때 거의 이제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수율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변화는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 GA 공정을 통해서 어떤 식인지 알았죠. 앞으로 뭐가 좀 바뀌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 파운드리 쫙 갈 겁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저 맡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고객님, 고객님 오셨습니까? 고객 아닙니다. 고객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맡기기 위해서는 저희 맞게 한번 설계 좀 해보시죠. 설계 맛집이 저희 뒤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시죠.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팹리스 쪽 업체로 가겠죠. 근데 미국 회사 중에서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회사의 EDA라고 하거든요. 반도체를 설계할 때 표준적인 프로그램, 플랫폼 이거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이 60%입니다. 근데 생산 설비도 없고 별거 없는데 그동안 설계조가 요거만 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한다. 우리 거 가지고 썼네. 로열티 내주세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배당도 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내 회사들도 이거만 제공해 준다고 거의 날강도 호날두인가요? 예. 날강도식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회사도 있는 반면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게 되겠죠. 특별히 공장이 그냥 특별히 없는데 IP만 설계해주고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자 삼성 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즉 삼성과 연관이 돼서 설계 로직하는 회사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파운드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회사들도 같이 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볼까요? 뭐 가온칩스, 거기다가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은 아직까지 비싸죠. 비싸다 아직 저기 나오는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점점 할 일들을 주기 시작하면서 수주나 아니면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오는 IP가 나오고 그 다음 IP가 나오고 하게 되면 이게 쭉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다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 초기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에는 TSMC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밸류체인과 같이 커갔던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벌어질 일이겠죠.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EUV 시대가 지금 다 아시는 얘기겠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거와 같이 GAA가 같이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CVD 공정으로 들어가서 증착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CVD 증착에서 ALD 증착으로 바뀐답니다. A가 애토믹, 원자층 증착법이라고 합니다. 애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층에 증착을 해서 약간 더 얇게 미세하고 얇게 이렇게 증착이 가능해서 붙이는 이런 구조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CVD 가지고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은 시분할 공감 네. 타이밍 공격을 합니다. 타이밍 공격을 하고 여기는 액체를 넣고 여기는 가스를 넣고 하는 식으로 딱딱 분할해서 넣기 시작하는 그런 쪽으로 칙 빠지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냥 이제 표현 입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ALD 공법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었을 때는 여기 변화는 장비주들이 바뀌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일단 또 그러면 그 전에 식각도 잘 깎고 들어가면서 증착이 나와야 되겠죠. 솔브레인, 뭐 주성 엔지니어링, 또 유진테크 이런 쪽이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들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저거 전공정인데 그렇습니다. 전공정 업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반도체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3와 관련된 쪽 한 2, 3주 전에 열심히 털어봤습니다. 이쪽이 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GA와 함께 전공정 쪽,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괜찮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후공정이 좀 많이 올라갈 것도 있겠지만 전공정들이 반응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중에 핵심적인 쪽이 GAA와 연결되는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GAA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던 게이트웨이가 있고 채널이 있고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는데 고기 쌓는 구조 쪽에서 이걸로 바뀝니다. 뭐냐면 위에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메탈로 가고 시작하고요. 이게 하이케이라고 하는 전구체가 여기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이케이. 이게 뭐냐면은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 게이트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걸로 바꿔야 훨씬 더 좋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하이케이가 무슨 약자면은 고유 전율이 아니라 고유 전율입니다. 유가 뭐냐면은 유혹하다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거죠. 전자를 문과가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자를 끌어당겨서 전류가 그러니까 너무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다 보면 그러니까 즉 전류가 누설이 많이 돼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하이케이를 딱 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쪽으로 계속 잡아당기려고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누설 전류를 줄이기 위한 전원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하이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이쪽에 뭐 지루코늄을 썼는데 하여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이팸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막 머리가 이제 한개 가고 시작하네요. 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좀 요 물질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하이케이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구체가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어떤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구체 우리나라의 강자 레이크 모터리를 주죠. 그래서 주가가 그전에는 뭐 2차 전지 쪽 들어간다, 태양광 쪽 들어간다. 근데 이 회사는 전구체 쪽이다 보니까 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점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지지권 찾고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 변화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자.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시간 10분 동안 뭔 얘기를 한 거야? 모르셔도 됩니다. 예,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시장이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귀에만 들어보시고 거기다 이제 그러면 종목들 보다가 하이케이 관련된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하이케이에 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 완료. 잠깐 저게 뭐더라? 그러면 김 대표가 얘기했던 고유전율 그거 GAA 사야 돼. 사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들어본 정도로만 가도 됩니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고통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GAA 앞으로의 변화들 또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또 수혜된 반도체 장비들, 소부장들이 나온다. 또 털겠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한번 다 같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거는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종목들이 좀 움직인 종목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따로 띄어서 스터디를 해보자 라는 입장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에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비만 환자가 그러니까 고도 비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몸무게 대비해서 뭐 110을 자기 몸무게에서 110을 더해야 키가 된다고 하나요? 뭐 그런 단순한 비만 환자가 몇 프로일 것 같으십니까? 73%랍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27%밖에 안 돼, 30%밖에 안 되고 10명 중에서 7명은 환자예요. 비만 환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럴 정도. 물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저런 데이터 나오는 거 뭐 보험회사들의 그 보험회사한테서 한 얘기다. 무슨 무슨 딱 붙는 의류 회사들에서 만드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서 이 옷 입어라 해서 파는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생각보다 비만에 대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또 얘기를 하겠죠. 이게 결국에는 당뇨로 갈 거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장 무리도 다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자 이런 쪽으로 캠페인이나 정부 차원에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관리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또 중요한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요.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거만 떠들고 있고 운동도 잘 못하고 주말 되면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먹는 거를 많이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동포동하죠.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시도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지스테롤 케어젠 쪽이긴 한데 이건 한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이게 주사형이 있고 경구형이 있습니다. 경구형은 먹는 거죠. 경구형은 지금 보면 체중 감소 효과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노브노디스크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거 맨 처음에는 삭센다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주사형이죠. 주사를 맞다 보니까 체중이 갑자기 12개월인데 아마 한 일주일만 해도 바로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가 빠진다. 주사 한 방으로 이렇게 돼? 라고 하지만 한 방이 아닙니다. 비싸고요. 가격 보세요. 지금 1개월에 $1,366. 와, 엄청 130, 네. 1회에 $45. 한 달 맞게 되면은 이거 거의 매주 맞는 꼴이 되겠죠.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거 16% 빠지는 거 위고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보노디스크 난리 났죠. 근데 그래요 하면서 일라이릴리에서 마운자로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게임 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FDA 2022년 작년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23% 빠진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1회 비용이 295, 둘 다 가격 보세요. 개발했으니까 우리 여긴 새로운 영역이야. 돈 엄청 벌어가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체중 감소가 약 한 15% 이상 주사형이고 무언 간에 나오기 시작하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이렇게 받아도 된다. 그러면은 한 달짜리가 물론 횟수는 어떻게 회수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게 되면은 약가를 비싸게 받아도 충분히 나는 내 회사는 성과를 낼 수 있어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약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국내 업체들이 신약 개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기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바꾸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들, 요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사 쪽에서는 한미약품 자체 비만 신약하는데 이건 한미약품이라서 신뢰가 안 가서 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동아ST, LG화학, 대원제약, 유한양행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느껴야 될 거는 이런 회사들이 있구나. 그럼 앞으로 성과를 어떻게 내지? 다 보면 임상 2상까지 들어간 게 없을 거예요. 1상 쪽에서 다 움직이더라고요. 아직까지 멀었죠. 근데 성과 나오고 생각보다 이 정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최소 10%는 넘겨야 됩니다. 체중 감소 효과가. 이게 들어와서 체중 감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온 변화가 나와서 그게 이제 점점점 나오기 시작 대중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기 효과는 이렇게 강하게 누릴 수 있는 회사. 보니까 펩트라는 회사 급등 중입니다. 이거는 비만 당뇨 치료제의 약물 전달 기술, 요거 중요하죠. ACD인가요? 이거로 레고캔바이어가 그 마일스톤 크게 받았던 것도 기억하게 되면 이런 앞으로는 효과적인 약물 전달 기술 상당히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연결되는 주된 목적은 아니겠지만 보조적인 입장 쪽에서도 주가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기대감은 저렇게 세 있구나. 절대 쫓아가서 매매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다릅니다. 케어젠.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지스테롤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표준을 바꿨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게 바꿨고 이제 중국 입자 티몰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이제 케어젠 매매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호가가 없어요. 매 호가 사이에 10주, 한 주, 뭐 20주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시총은 꽤 되고 코스닥 시총 2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강한 종목인데 아쉬운 거죠. 액면 분할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매매가 좀 들어갈 수 있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씩 쿡쿡 오를 때마다 공매도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가 얼만큼 같이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거 보아가시면서 대응하시되 지금은 좀 올랐습니다. 눌림목대 지켜보시고요. 혈당 측정 관련된 쪽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됩니다. 동원한혜택 타액혈당 쪽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만큼이면 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여줄 것까지 많이 올랐고 제가 보기엔 핵심은 연속혈당. 그러니까 타액혈당은 한번 침으로 해서 혈당이 얼마다 체크했는데 계속 태태태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속으로 체크할 땐 이거는 그러면 연속 혈당을 쭉 체크를 해서 내가 이제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공복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타액을 뱉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점점점이겠죠. 근데 이거는 연속 혈당을 측정하다 보니까 더 자세하게 경류를 추적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아이센스가 더 나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동원혜택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으면 더 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틀리는 입장 쪽에서 저는 동원혜택 지금부터는 예전에 처음에는 매매해서 와 상한가 와 이러고 있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단계 쪽으로는 지금은 저는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매매 포인트로 트레이더의 포인트로 보게 되면 기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또나 콜마 B&H가 하는 게 여주 추출물. 여주가 여배우 여주인공이 아닙니다. 예, 그거 있죠. 여주라고 하는 그 오이처럼 생긴 거 그거죠. 거기서 추출물을 봤더니 그게 저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걸 뭐 관리해 준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또 인체에 큰 부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앞으로 좀 돌아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획기적인 물질이 됐지 않나 이런 쪽은 보는데 뭐 이건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도 있다 보시고 인바디는 체성분 분석 쪽이죠. 미군이 가져갔다 해병대에서 가져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리오프닝 때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이런 거는 인바디는 무겁다 보니까 제대로 눌림목에 들어가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대충 사게 되면은 주가가 잘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눌림목들 이런 데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성과 나오는 회사들 이런 것들 다 챙겨보시면서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털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아마 PD님께서는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달아주시겠죠? 그래야 조회수가 늘어나는 이제 네,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서 GAA 관련된 얘기들 또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어떤 변화, 핵심은 EUV 쪽에서 나오는 변화와 함께 전공정 쪽의 변화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덥네요. 네, 7월 여름이니까 덥죠. 근데 더운데도 끈끈한 더움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 너무 지치지 마시고 또 이럴 때는 그냥 시원하게 선풍기, 에어컨 안에서 딱 갖춰 놓으시고 약간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내용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반기를 준비하셔서 하반기 준비할 때 좀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친구 815 모니터의 찌신시황 그리고 장주행 장시작전 다 이 삼각 포즈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딱딱딱 그래서 가지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임 대표님의 빅픽처에 끌려가고 있는 네, 저 거의 이제 네, 집은 없습니다. 집은 안 갖고 있고요.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아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좋아서 매매도 포기하고 그냥 있는 저 트레이더 조금 좀 매매 요만큼 하는 트레이더라는 입장 쪽에서 많이 아껴주시고 욕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되라고 여러 가지 건의해 주시고 또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잘 받겠습니다. 악플을 욕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 이 오징어 같은 놈아 이런 거는 네, 오징어가 오징어한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오징어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 말고 정말 저희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거 잘못했다 지적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겸허히 받고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또 다음 주도 7월 하반기 열심히 잘 달리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위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